2026년 하반기, 한국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위대했던 왕으로. 취재진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흘려들었다. 중국 서남부 깊은 산중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그 다음에 꺼낸 이야기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세부 묘사, 세계가 전환하는 방식, 그리고 수천 년 전 사라진 문명의 기억을 듣고 나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웨이쭝밍, 올해 73이다. 중국 윈난성 깊은 산간지대, 외부와 거의 단절된 소수민족 공동체에서 나고 자랐다. 그가 수행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어떤 수련 체계와도 다르다. 외부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수백 년 전통의 밀전 수련이다. 천목관법이라 불리는 이 계보는 스승이 단 한 명의 제자에게만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웨이쭝밍은 현재 이 계보의 유일한 수련자다. 그를 처음 소개받은 건 우연이었다. 취재진은 원래 윈난성의 소수민족 문화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현지 연구자 한 명이 이상한 노인이 있다고 귀뜸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산다는 표현을 썼다. 반신반의하며 사흘을 산길로 이동했다. 웨이쭝밍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웨이쭝밍은 외부인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번 취재는 그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형태로 응한 인터뷰였다. 그가 입을 연 이유는 하나였다. 이제 때가 됐다. 그가 처음 그것을 만난 건 42살 때였다고 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사흘간 밥도 물도 끊고 수련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냥 조용해진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숨을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왔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빛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었다. 의식 자체가 빛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천목관법 전통에서는 이것을 원광조현이라 부른다. 근원의 빛이 드러나는 순간, 이 상태에서 그는 경계 너머의 존재와 처음 접촉했다. 웨이쭝밍은 그 존재를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게 됩니다. 라고 했다. 다만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시간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 있었어요. 우리가 강물의 한 지점에서 물만 보고 있다면 그 존재는 강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동양 수련 전통에는 인간의 의식이 특정 조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현대 물리학의 언어로는 비국소성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 한 점의 정보가 공간의 제약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웨이쭝밍이 묘사하는 경험이 실제 무엇인지 검증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수련자나 현자들이 시간 너머에서 정보를 가져왔다는 기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것이 어떤 형태의 의식 현상인지 그 가능성만큼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 존재가 처음 보여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웨이쭝미듯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천목관법 전통에서는 시간을 별자리의 흐름으로 읽는다. 수천 년에 한 번씩 하늘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인류가 경험하는 의식의 주파수 자체가 바뀐다고 봐요. 지금 우리는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통 용어로는 수병교책이라고 합니다. 물을 담는 그릇의 시대가 완전히 열리는 시기. 수병교책이 물병자리 시대의 완전한 개막을 의미하는 이 전통 용어는 그가 수십 년간 수련을 통해 예언받아온 핵심 개념이었다. 이 시대의 특성은 드러남입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억눌린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권력과 정보가 소수에게 집중되던 시대는 저물고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지혜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동시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전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세계의 변화와 묘하게 겹친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보 접근의 민주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기존 권위체계들이 흔들리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전환기의 혼란은 실제다. 그리고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읽는 능력보다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능력이다.
수병교체기, 즉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준비는 정보를 쫓는 것이 아니다. 소음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외부의 변화가 클수록 내면의 고요함이 실질적인 힘이 된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격변기를 살아남은 수많은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다. 그가 처음 그 존재와 접촉한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다.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 세계를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그 전까지 저는 시간을 선처럼 보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흘러가는. 하지만 그 존재를 만난 후 시간은 입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마치 책의 모든 페이지가 동시에 존재하듯이 우리는 그중 한 페이지 위에 서서 한 줄씩 읽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요. 이후 그는 30년 동안 수련을 지속했다. 그 존재와의 접촉은 이후에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받은 내용을 바로 퍼뜨리지 않는 것. 그가 내용을 공개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이유를 물었다. 잘못된 때에 전달된 예언은 두려움이 됩니다. 올바른 때에 전달된 예언은 준비가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수련자의 책임이에요. 그의 이 말은 예언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미래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다. 그것이 두려움의 연료가 되느냐, 준비의 동력이 되느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 상태에 달려있다. 같은 정보도 결핍의 의식으로 읽으면 불안이 되고 충만한 의식으로 읽으면 지도가 된다. 웨이 중밍이 수십 년을 기다린 이유는 어쩌면 정보 자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존재 외에도 취재진이 물었다. 다른 차원의 존재들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웨이 중밍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목관법 수련에서는 의식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한 층위의 존재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낮은 층위의 존재들도 있고 높은 층위의 존재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그 스펙트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낮은 층위의 존재들은 두려움이나 분노에 가까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그 층위에 한동안 머무는 거예요. 높은 층위의 존재들은 반대입니다. 사랑에 가까운 상태, 전체와 연결된 상태. 그렇다면 어떻게 높은 층위로 갈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그 상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갑자기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생전에 어떤 의식의 상태로 살았는가가 이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이 중요합니다. 사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이 준비되면 이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가 묘사하는 다층적 세계관은 동양의 여러 수련 전통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디어다. 세계는 물질 하나가 아니라 의식의 층위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며 인간은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다른 층위와 공명한다는 것.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별개로 이 관점이 주는 실질적인 제안은 하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적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원시 계명기의 사람들이 수병교체기의 현대인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웨이 중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봤어요. 하늘의 이치가 땅에서도 사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수련은 자연의 리듬을 내면에서 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병교체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자연과의 연결. 지금 우리는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인공적인 빛 아래서 자고 땅을 밟지 않으며 계절을 느끼지 못하는 삶. 이것이 현대인의 의식이 쉽게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시 계명기의 사람들이 하늘을 읽으며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화면을 읽으며 삽니다. 하늘이 주는 정보와 화면이 주는 정보는 의식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늘은 의식을 확장시키고 화면은 의식을 분절시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하늘을 보는 것, 흙이나 풀을 밟는 것, 인공적인 자극 없이 있는 것. 이것은 신비로운 수련처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자연 환경이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시 계명기의 지혜가 현대 과학의 언어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네 번째 준비. 화면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보는 시간을 되찾는 것. 그 존재가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과거였습니다. 아주 먼 과거. 웨이중민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다. 태초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목관법에서는 이것을 원시계명기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나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류가 처음으로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꽃 피웠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이전이에요. 그가 묘사한 세계는 이렇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읽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 별과 바람과 빛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파악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학문이었고 수련이었습니다. 막연한 점술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 원리를 삶에 접목하는 담대한 책이었죠. 그들은 하늘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읽었고 땅의 질서도 그에 맞추어 구성했습니다. 통치자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어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 사이를 잇는 통로 같은 존재였죠. 나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었는데 중심과 변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개념, 모든 존재가 함께 이롭게 되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권력이 아니라 이익을 가장 넓게 퍼뜨리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동방에 있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원시계명기의 특징들. 하늘의 이치를 통치의 근거로 삼는 것.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통치구조. 수도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문명관. 은 현대 고고학과 신화학이 탐구하고 있는 고대 동북아 문명의 특징들과 겹친다. 그가 이 개념들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이것을 지나간 과거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가 말했다. 지금 열리는 수병교체기의 새 시대가 그 원시계명기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주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땅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쯤이었다. 그는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그 동방의 땅, 지금 한반도라 불리는 것. 그 땅은 원시계명기의 기억을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땅 자체에 그 진동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췄다. 낭만적인 이야기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예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깨어남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웨이중밍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2026년 하반기 한국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저 자리에 있지?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외형도, 말하는 방식도, 그가 강조하는 것도 당시의 기준으로는 엉뚱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수병교체기의 언어를. 아직 그 시대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점에 이미 그 시대의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사는 사람은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종종 부적응자처럼 보인다. 역사 속에서 시대를 앞서간 인물들이 생전에 외면받다가 사후에 재평가되는 패턴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내가 무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미래의 신호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두 번째 준비는 낯섦에 대한 태도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일단 관찰하는 능력. 이것이 격변기에 앞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취재가 이틀째로 접어들었다. 웨이중밍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이야기를 열었다. 어젯밤에 수련을 했습니다. 그 존재에게 물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고. 답이 왔습니까? 취재진이 물었다. 왔습니다. 그 존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끼지 말라. 그리고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밖에서는 새소리만 들렸다. 천목관법 수련에서 가장 오래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의식과 현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내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관념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수련을 오래 하면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강하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현실을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면 깊이 확신하면 그 방향으로 현실이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오래된 수련적 관찰입니다. 두려움과 결핍의 의식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과 풍요와 확신의 의식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말하는 의식과 현실의 관계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는 주제다.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개념은 자신이 믿는 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현상이다. 다만 수련 전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행동이 아니라 의식 상태 자체가 현실을 조직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감정의 진실성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난다. 내면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표면적으로만 충분하다고 주장하면 의식 깊은 곳에서는 결핍을 강화하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 전통에서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내면 상태를 바꾸는 것을 우선시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 전에 이미 충분하다는 상태를 먼저 내면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격변기를 살아가는 세 번째 준비다. 외부 세계가 흔들릴수록 내면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실질적인 힘이 된다. 그 존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취재진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사후세계인지 다른 차원인지. 웨이중밍은 미소 지었다. 그 질문을 그 존재에게도 했습니다. 답이 흥미로웠어요. 나는 어디에도 없고 동시에 어디에나 있다. 너희가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의 주파수가 다른 상태들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육체라는 필터가 사라진 후 의식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의식의 주파수를 높이는 수련을 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전환에서도 혼란을 겪지 않는다. 생전에 이미 그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여러 수련 전통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디어다. 죽음을 삶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의식이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관점이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죽음 이후가 없다고 믿는 사람과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산다. 어떤 관점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날, 웨이중밍은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왔다. 2026년 하반기에 등장한다고 했던 그 사람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취재진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소수만 알아봅니다. 아주 작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특성이 있어요. 그들은 수병교체기의 연어를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말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제안한 방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결국 그는 한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원시 계명기의 통치자처럼 하늘과 인간 사이를 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고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역사는 그를 왕이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병교체기에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땅은 그 시대의 중심이 됩니다. 원시 계명기에 동방의 그 땅이 그랬듯이.
웨이중밍이 그린 미래의 지도자상은 사실 예언의 영역보다 우리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에 더 가깝게 들린다.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라 이끌어내는 리더,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방하는 구조. 이것은 수병교체기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방향의 리더십이 이 시대와 맞는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련법에 대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취재 마지막 날 취재진이 그에게 청했다. 이 모든 이야기,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는 예언들, 의식과 현실의 관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련은 무엇이냐고. 웨이중밍은 처음으로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천목관법에서 일반인에게 권하는 수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길어도 10분,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강가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이. 이것이 의식의 주파수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어떤 형태로든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의식 상태를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실제로 뇌의 상태를 바꿉니다. 셋째,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내면에서 먼저 경험하십시오. 상상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의 느낌, 몸의 감각, 감정의 질감을 먼저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것. 현실이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그 상태가 이미 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이 현실을 조직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가 말한 3가지 수련, 바라봄, 감사, 이미 된 상태로의 진입,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라봄은 의식과 생각 사이의 거리를 만든다. 감사는 의식의 기저 상태를 결핍에서 풍요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미 된 상태로의 진입은 충만한 상태에서만 진정으로 가능하다. 결핍을 느끼면서 풍요를 연습하려 하면 그 연습 자체가 결핍을 강화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수병교체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니다. 하루 10분,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희소한 자원이자 가장 강력한 준비다. 웨이중밍과의 사흘간의 취재가 끝났다. 그가 한 말들이 미래에 맞아떨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취재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면서 취재진은 한 가지를 생각했다. 그가 말한 예언들보다 그 예언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이야기들, 의식과 현실의 관계, 낯섦을 대하는 태도, 내면의 고요함이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취재진은 한 가지를 더 물었었다. 당신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봅니까? 웨이중밍은 조용히 웃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미래를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도 수련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건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려움을 준비하고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능성을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껏 받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맞는다 틀린다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내 의식 상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민난성의 고산지대 특유의 인공적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늘. 취재진은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이 수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이중밍이 전한 2026년 이후의 미래, 새로운 시대의 도래, 태초의 기억을 품은 땅, 엉뚱한 자리에서 나타날 지도자, 의식과 현실이 연결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박혀있던 메시지들, 내면의 고요함, 감사, 낯섦에 대한 개방성, 자연과의 연결은 예언의 진위와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예언이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사의 댓글을 서로에게 나눠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